선생님, 우리 공부사학을 지원한 동기가 뭐죠? 짧게 한 3분 정도를 좀 얘기해 보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74주년 국군의 날 관련 뉴스 영상을 보게 되었고, 블랙 이글스 축하 비행, 공군분열 영상 등을 보며 우리나라 군사력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국군의 날 관련 영상 등을 더 찾아보며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군인분들의 모습에 큰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고, 군인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후에 국방부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던 공군사관학교 영상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조국과 하늘을 지키고자 배우고 있어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치고자 노력하시는 생도분들의 모습에 큰 감명을 받게 되었고, 저는 이를 계기로 조국과 하늘을 지키는 대한민국의 공군이 되고자 공군사관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공군사관학교 지원한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네. 올해 본인이 어떤 점이 다른 학생 못지않게 사관생도로서 아니면 공군 장교로서 잘 맞는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전 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호기심이 많은 성격으로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 데 늘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조국과 국가를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반장, 부반장, 과목의 부장 등을 맡아오며 저는 누군가를 위해 혹은 조직을 위해 봉사할 몸과 정신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협력을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룹 생활을 많이 했기에 협력의 중요성을 몸소 느껴왔고, 따라서 저는 조직 내에서 그룹 생활을 할 때 팀워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지 않았기에 공군으로서의 전문성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반드시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하여 도전, 헌신, 전문성, 팀워크를 모두 갖춘 공군이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배우는 태도로 임하고 싶습니다. 그래. 이 장교의 길이 험난한데 지금 직업으로서의 장교를 꿈꾸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공부에 어떤 비전을 보고 그런 결심을 하게 됐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공부의 비전을 좀 본 게 있어요? 적성에는 맞는데 네. 내가 공부를 꼭 택해야 됐던 이유, 공부에 어떤 비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조종사 쪽에 조종사. 있어서 공군의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저의 가슴을 울렸던 게 여태까지 제가 저의 가슴을 울릴 정도로 하고 싶은 일이 없었는데 공군사관학교를 알고 나게 돼서부터 이 일을 정말 하고 싶다고 느꼈고, 또한 그런 조종사로서 군인의 모습, 희생 정신을 보고서 저도 이 일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훈련의 난이도가 높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이겨내실 생각이신가요? 저는 저의 진정성으로 이겨내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1차 시험을 불합격했다가 예비를 추가로 받고 된 거라서 저는 이렇게 주어진 2차 시험 기회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임하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저의 진정성을 바탕으로 훈련을 해나게 된다면 어떠한 그런 가혹한 훈련이 저에게 주어질지라도 제 진실된 마음을 바탕으로 훈련에 임하게 된다면 그게 어떤 훈련일지라도 저는 잘 헤쳐나갈 자신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 비행기를 좋아한다고 일반 비행 조종사도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군인은 또 좀 다르잖아요. 군인은 뭐 국가와 안보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되고, 본인이 지금 바라보는 그 한반도에서 좀 우리가 위협 요소를 느끼는 게 뭔지, 또 그런 게 있다면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지, 이게 좀 관심 갖는 게 있을까요? 그 위험 요소들로는 지금 북한과의 안보 상황이나 중국의 핵 이런 게 있지만, 제가
아직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은 없어서 제가 나중에 그걸 공부하게 된다면은 더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고 다른 질문을 제가 더 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요즘 그 모병제 논란이 좀 있잖아요. 네. 뭐 지금 현재 우리는 모든 남성들이라면 건강한 남성들이라면 이제 징병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모병제 논란이 좀 있어요. 그렇게 전환해야 된다. 또는 심지어 뭐 여군들도 여자들도 군인 복무해야 된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본인이 모병제나 아니면 뭐 여군의 어떤 군 입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병제를 하게 된다면 정말 직업으로서 아니면 국가를 위해서 군인을 하고 싶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진정성에 있어서 더 그런 전문성은 증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 현재 있어서는 모병제로는 병력 자원이 너무나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성의 징병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잘 고려해서 정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는 더 고려해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잘했어요. 여성 전투 조종사들이 없는 건 아닌데 정말 힘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전했다가 실패를 하고 지금 소수가 남아있어요. 선배들 중에. 물론 멋진 선배들이죠. 어떻게 극복을 할 겁니까? 체력적인 한계에 대해서. 일단 저는 공군 사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체력적인 준비를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학교 체육관에 남아서 학교 체육 선생님과 운동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저 혼자 따로도 운동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일단 그러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해서 체력 훈련을 하도록 하고, 만약 공군 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된다면 그런 훈련을 잘 이겨내가지고 그런 훈련이 저의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이겨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면접은 이제 이 정도로 그냥 뭐 워낙 차분하게 잘 대답하고 있거든요. 자세도 바르고 흐트러짐이 없고 그리고 잘 대답하고 혹시 뭐 질문한 것 중에 좀 당혹스럽고 좀 준비 안 됐던 거 그런 것들도 좀 있어요? 네? 몇 가지 있었다면 다행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또 연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뭐 나는 뭐 너무 잘해서 뭐 특별히 따로 얘기할 건 없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좀 공군 장교가 된다고 한다면은 입학 후의 포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거든요. 사관생도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어떤 장교가 될 것인가 이거 꼭 물어보거든요. 그랬을 때 그렇게 대답하려면은 아까 얘기한 뭐 공군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공군을 사랑하고 공군에 대해서 앞으로 멋지게 잘 내가 기여해서 멋지게 발전하는데 기여하겠다 이런 그 산정의식이 있어야 이게 이렇게 좀 좋은 이미지로 받아들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이 충분하지 않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생도 생활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좀 살펴보고 내가 이제 입학했다 생각하고 아예 그럼 내가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게 좀 더 꿈을 키웠으면 좋겠고 장교가 되더라도 나는 우리 공군이 어떤 식으로 뭐 요즘 뭐 우주 항공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 많이 있잖아요. 또 지금 우리 나라가 이렇게 발전해 가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창의적인 꿈. 그런 거 좀 얘기할 수 있다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왔어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간단하게. 그럼 얘기해봐요. 저는 제가 반드시 공군 사관학교에 입교를 해서 무언가를 배울 때 늘 겸손한 태도로 배우는 자세를 갖춰서 끊임없이 배우도록 노력을 하고 한 지식을 배울 때 그 한 가지 분야에 있어서만 아니라 그 한 가지 지식을 가지고 넓은 지식을 펼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배우는 태도를 잃지 않는 사관생도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한 이런 대답들이 너무 뉴트럴하다는 거예요. 너무 제너럴하다는 거예요. 아무 그 특별한 어떤 임팩트 있는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은 다 맞는 얘기지만
근데 지금 필요한 거는 내가 구체적으로 좀 공군에 맞는 이야기들, 또 공군 장교들이 젊은이까지 정확히 얘기하면 젊은이가 이런 생각까지 하네. 이렇게 좀 똑똑하고 말 그대로 우리 공군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네. 이런 게 좀 있었으면 내가 정말 공군사관학교에 입학을 하려면은 그런 부분이 좀 두드러져야 된다. 이 면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동의하는 게 저도 네. 왜냐면 너무 평이한 얘기를 하면은 함정 질문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전투 중에서 하실 거죠? 그러면 15년 끝난 뒤에 이제 민항 가실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 놨겠다고. 그렇게 너무 제가 평이한 답변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려는 비행기는 F-16 조종사입니다. 네, 정말 그 강력한 비행기를 타고 싶고, 그리고 블랙 이글스라든지 이렇게 기동력이 좋은 여성 조종사가 버틸 수 있는 체력의 한계를 높여서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야 바로 그런 거야. 구체적인 답변이 되는데, 지금 물어봤잖아요. 불에 남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 너무 그냥 평이한 답변인 거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보다는 어떤 비행기를 저는 타고 싶습니다. 도리어 숫자까지 얘기하면서 F-15 거의 뭐 인공위성 맞출 수 있는 데까지 우리 최상승 고도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대기권까지 올라가요. 그런 비행기를 타서 정말 멀리서 아름다운 지구를 지키는 그런 조종사까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정말 이 친구는 공부를 하고 있고 의지가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데, 지금 이 교수님 말씀하는 것처럼 제가 느낀 것도 되게 평이에요. 조금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내가 좀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할지 그냥 답변을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얘기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너무 평이해요. 그거는 어떤 얘기는 자기는 많이 했지만 남아있는 게 없어요. 면접관한테. 근데 내가 그럼 어떻게 해서 임팩트를 줄 것인가. 그 임팩트라는 게 너무 거창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구나. 군에 대해서. 그게 사관학교든 공군이든. 그게 느껴지게 하려면 지금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구체성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더 뭘 들여다보고 생각해보고 꿈꾸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더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걸 제외하고는 나머지 뭐 이야기하는 태도라든지 표정이라든지 말투라든지 이런 건 너무 잘 갖춰져 있어요. 준비를 잘했다는 얘기거든요. 다만 이제 내용을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 언제예요? 10월 16, 17일. 그러니까 시간이 좀 있으니까. 네. 그러면 합격할 수 있어요. 충분해. 시간이 충분하니까. 그러니까 표정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네. 그래요.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